여러분, 해피고 선생입니다. 오늘은 뱅크런 예금 지급 불능이라는 주제를 한번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 경제 용어 응용 편이고요. 10번째 시간 고명환 작가님의 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뱅크런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뱅크런. 뱅크런. 자, 은행이 왜 여러분 줄을 쓸까요? 자, 은행이 부실하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리면 어떻겠어요? 내가 그 은행에 돈이 들어있다라면 당연히 이 은행이 부도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가서 내 돈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평소에 예금자들이 이렇게 줄을 쫙 서서 돈 찾으려고 아침마다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은행이 이 예금 지급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이런 우려하는 상황이 나타난다라면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다 돈을 인출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줄을 서게 되는데요. 결국 이것은 은행의 유동성 위기로 발생이 될 수 있고 결국 부도가 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내 돈을 찾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 그래서 예금자 보호법으로 5천만 원까지는 예금이 보호되는데 이것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내가 원금을 얼마큼 뒀는지를 그죠? 그리고 좀 더 많은 이자를 준다 이런 것에 혹해서는 또 안 되겠죠. 그죠? 그런 또 위험한 것에 투자를 했다라면 그런 또 불안감이 더 커지겠죠. 자, 그러면 이것은 뱅크런은 발생이 되는 그 기전을 한번 보면 이런 상황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집을 살 때 어떻게 하나요? 집을 살 때는 대출이라는 것을 좀 받게 되죠, 그죠? 물론 현금으로 사는 분도 있겠지만,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대출을 받아서 사는 경우에는 집값의 100%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대출을 이용하고 또 현금으로 또 지불하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문제는 집값이 많이 떨어졌을 때, 급락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집을 뭐 연끌하는 수준으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샀는데 집값이 너무 갑자기 급락을 하니까 내가 이제 대출을 갚을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집을 팔아서 이걸 해결해야 되죠. 근데 대출금을 상환하려고 해도 이 집값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처음 내가 집을 샀을 때하고 또 상황이 너무 달라진 거죠. 자, 이런 경우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결해서 이렇게 집을 샀다라면은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21년도에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시티은행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뱅크런 발생이. 그래서 이렇게 너무 무리하게 투자를 하는 거, 뭐 빠르게 뭔가 돈을 벌기 위한 거 이런 것들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주요 원인으로 한번 뱅크런에 살펴보면 원인 예금자 신뢰를 상실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예금자들이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은행이 좀 부실인 것 같은데 좀 망할 것 같아 이러면 어때요? 내 돈을 빨리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이제 신뢰감이 당연히 없어지죠. 그래서 빨리 돈을 찾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도 실제 23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죠. 그죠? 36시간 만에 여러분 420억 달러를 인출하면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겠죠. 은행이. 그래서 이런 뱅크런은 너도 나도 돈을 찾다 보니까 이 은행에 돈을 넣어둔 사람은 불안감이 자극이 되죠. 그죠? 그래서 연쇄적으로 인출을 안 할 수가 없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발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파급 효과. 이거는 경제적으로 여러분 문제를 당연히 일으키겠죠. 자, 이거는 금융위기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으로까지 번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은 돈이 제대로 돌지 않는 신용경색으로도 초래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물 경제가 침체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소비를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감소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가 결국은 제대로 돌지 않고 경제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게 뱅크런 효과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만약에 나라에서 그런 일이 생긴다면 빠르게 뭔가를 진압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국에서도 그때 미국이 개입해서 실리콘밸리 은행 그때도 반응을 했죠, 그죠? 그래서 이때 미국 정부가 나서가지고 보호 조치를 발표하니까 이제 그 사태가 좀 수그러들어간 거죠, 그죠? 그래서 대응 방안으로는 여러분들이 내 예금이 얼마만큼 돼 있나,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받는가라고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금의 흐름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죠. 리스크. 그러니까 만약에 현금이 많다라면 분산해서 넣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일이 왜 생길까 여러분 돌아보면은 우리가 빠르게 뭔가 이자를 많이 준다 이러면 당연히 넣고 싶죠. 그죠? 그러면은 다른 데보다 이자율이 너무 높으니까 단기로 넣었다가 빨리 찾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결국 그런 것들이 계속 많은 사람들이 그런 쪽에 몰리다 보면은 그 리스크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앞서서 뭐 아파트를 만약에 연걸해서 사서 그렇게 뱅크런이 와서 그런 문제가 급락해서 생길 수 있듯이 세상에는 정말 공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시간에 뭔가를 수익을 내가 바란다라는 거, 이 공짜 같은 마음이 생긴다라면 결국은 그런 리스크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뱅크런은 그런 욕심이 불러온 일종의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그렇게 되는 이유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좀 리스크는 당연히 우리가 관리를 하거나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과도한 리스크는 투자에서 없을 수는 없지만 너무 과도한 욕심을 내는 것은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뱅크런을 좀 알아야 되는 이유 그것은 이제 공짜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단기간에 뭔가 수익을 이만큼 준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반드시 의심을 하고 좀 이것은 좀 멀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은 10번째 시간 응용편의 뱅크런에 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